참 나는 성덕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제 학창 시절부터 우리 신윤철 기타리스트님, 윤철이 형을 이제 많이 팔로우를 했었고, 되게 우리나라 국내에서 제일 좋아하는 기타리스트, TV나 이런 데서 많이 보면서 많이 느꼈었고요. 그리고 서울전자음악단이라는 밴드가 나왔을 때도 아, 국내에 이런 팀이 있다니 참 좋다. 음악도 너무 좋고 연주도 너무 좋고, 그래서 많이 이제 듣기도 하고, 언젠가는 나도 이런 팀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좀 꿈을 꿨었던. 근데 이제 그게 이루어져서 항상 이제 꿈속에 살고 있듯이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고요. 매 공연, 매 합주마다 되게 많은 감동을 또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살이 찌기 전에는 또 윤철이 형 닮았다는 얘기도 종종 들었는데 어떤 음악하는 여자분이 엄청 화를 내시는 게 자, 제가 준비한 질문은요. 이제 우리 윤철이 형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특히나 이제 기타리스트 분들 보면은 제가 옆에서 지켜본 결과 이제 막 기타를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보통 지금 씬에서도 활발히 활동하시는 이제 프로 연주자분들, 기타를 좀 오래 치신 분들, 이런 분들이 특히나 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단 그분들도 연습을 이제 하실 만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름의 또 연습 노하우들도 다 있고 하실 텐데, 윤철이 형님이 그분들에게 좀 그래요. 그럼에도 좀 추천할 만한 연습 방법이 있다면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타를 막 시작하신 분들도 어떻게 연습을 시작을 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참 이런 질문이 참 약간 어려운 질문이네요. 어떻게 연습을 하는 게 좋은가?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리치 블랙모 기타 조법 책에서 리치 블랙모가 한 말이 있는데요. 무조건 흉내를 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기타리스트가 치는 거를 보고 똑같이 따라하는 거, 거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물론 뭐 그냥 똑같이 치기만 하는 뭐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서 살짝 뭔가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게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연습이라기보다도 연습을 할 때에도 그냥 애드립만 합니다. 사실상 뭐 어떤 기타리스트들이 이제 뭐 스케일 연습을 한다든가 뭐 메트로놈을 듣고 혼자 연습을 한다든가 그런 연습을 저는 하질 않아요. 그냥 연습하는 것 자체를 이런 얘기 하면은 사람들이 참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부터 나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막 손가락 연습을 하면요, 뭐랄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연습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만약에 뭐 집에서 그냥 기타를 친다, 거의 뭐 어쿠스틱 기타를
많이 치고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클래식 기타 학원에 다닌 적이 있는데, 뭐 일렉기타 치는 분들한테 그런 거 연습하라 그러면 다들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냥 음악학원에서 클래식 기타 배웠던 게 저한테는 가장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 전까지는 이 기타 전체 이 음들을 다 막 외우고 있지는 않았어요. 외우려고 생각도 안 했고. 그런데 클래식 기타를 배우면서 이제 이 지판의 음들을 다 머릿속에 외우게 됐고요. 뭐 어쿠스틱 기타, 또 어쿠스틱 기타가 왜 도움이 되냐면 이 줄에 소리를 내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죠. 그냥 주로 손톱으로 연주를 하는데요. 그 어쿠스틱 기타나 뭐 클래식 기타를 치게 되면 약간 손톱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손톱으로 연주를 하는데 이게 이 줄의 어떤 울림을 자기가 손으로 느끼면서 연주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소리를 낼 줄 아는 그 방법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치고, 약간의 스페인의 타레가라는 기타리스트가 있었는데 그분의 곡도 몇 곡 연주를 했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클래식 기타와 뭐 어쿠스틱 기타, 제가 어렸을 때는 집에 벤조도 있었고요. 벤조 같은 악기 뭐 굉장히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악기인데,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바이올린 치시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항상 바이올린을 많이 치셔가지고, 클래식 기타도 저희 아버지가 집에서 연습하는 걸 매일 들어가지고 치게 됐고요. 뭐 어떤 연습 방법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흉내내기, 그게 최선이고, 뭔가가 막 하다가 잘 안 될 때, 뭔가 뭐 한 가지를 계속 연습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된다, 그럴 때는 기타를 내려놓고 쉬세요. 이 손가락이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이제 손가락이 아프게 되는데 약간 쉬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떤 정말 기타를 안 치면은 내가 못 견디겠다, 정말 기타가 치고 싶다, 그럴 때까지 기타를 치지 마세요. 그거는 이제 뭐
뭐 프로 기타리스트들한테는 뭐 안 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계속 쳐야겠지만 이 손가락이 아플 때 잠깐 쉬는 게 좋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우리 신윤철 기타리스트님 하면 또 기타 톤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이제 기존에 활동하면서 많은 기타리스트들과 이제 연주를 같이 해봤는데 그 현대 이제 기존 기타리스트들이 사용하는 그런 이펙터나 뭐 이런 느낌하고는 좀 다른 이제 그 사운드의 비밀이 이제 윤철 형님이 특히 많이 사용하시는 이제 퍼즈라는 이제 이펙터에 있는 걸로 알게 됐는데요. 퍼즈를 이제 윤철 형도 아주 좋아하시고 또 그걸 잘 쓰시기로도 유명한데 자주 쓰시는 장비가 있다면 좀 설명 부탁드리고 우리 퍼즈 이펙터의 매력은 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지미 핸드릭스라는 기타리스트의 소리를 제가 좋아하면서 이게 도대체 기타로 어떻게 이런 소리를 내는 건가 봤더니 퍼즈라는 기타 이펙터였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필스타라는 그 업체 한 명이 만드는 건데 그 만드는 친구 이름이 필성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름 필성을 이제 영어로 해서 필스타 이렇게 해서 이 친구가 만든 버즈만 제가 거의 사용을 하는데 60년대 음악들에 이제 그 이펙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퍼즈가 이제 어떤 다른 약간의 변형이 많이 생기면서 뭐 디스토션 이런 이펙트도 나왔고 오버드라이브 같은 이펙트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은 앰프가 중요해요. 제가 지금 오늘 가지고 온 앰프는 이제 저희 아버지 건데 74년에 이제 그 엽전들이라는 밴드를 하셨을 때 사용했던 마샬 앰프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서울전자음악단 앨범에서도 사용을 했었고 앰프 자체에서 약간의 이 찌그러지는 소리 이런 소리가 기본적으로 약간 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퍼즈를 가미를 하면은 이제 소리가 좀 더 찌그러지게 되는 거죠. 이 필스터에서 만든 이 퍼즈 페이스는 지미 핸드릭스가 사용했던 퍼즈하고 거의 똑같은 부품들을 구해가지고 다 60년대 부품을 구해서 만든 거고요. 오늘은 약간 디스토션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이 기타와 앰프가 뭐 좋은 소리를 내야 되겠지만 이런 뭐 퍼즈나 디스토션 같은 뭐 좋은 이펙트를 사용하려고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뭐 어쿠스틱 기타를 치면서 어떤 줄의 어떤 소리 내는 방법 그런 걸 연구를 하는 게 일단 중요하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가져온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기타라는 악기 자체가 일렉 기타라는 악기 자체가 솔로잉을 하는 악기다 보니까 이제 스케일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제 보통 많은 기타 연주자들이 말하길 뭐 기타 연주는 펜타토닉에 시작해서 펜타토닉으로 끝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오늘 뭐 다른 스케일 얘기를 하기에는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일단 그 스케일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펜타토닉 스케일에 대해서 그거랑 이제 뭐 블루 스케일 등등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타를 처음 이제 잡았을 때 줄 한 개만 가지고서 쳤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점이 왜 있는 거냐고 저희 아버지한테 여쭤보니까 이거를 보고서 이제 이게 어떤 의미다 이 자리를 이제 찾기 위해서 점이 있는 거라고. 그러고서 이제 그런 펜타토닉 스케일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뭐 기타리스트들이 좋아하는 뭐 E키나 뭐 A키 이런 키들을 펜타토닉 스케일을 보면은 거의 이 점이 있는 위치 그 음들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다섯 음만 가지고서 사실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뭐 이 사이사이에 뭐 약간의 다른 음들을 조금씩 넣으면은 이제 또 다른 스케일이 되죠. 그래서 펜타토닉이 사실 뭐 가장 기본적으로 기타리스트들이 많이 치지만 뭐 그걸로 모든 음악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여러 가지 스케일 다 알아야 되겠죠. 그게 펜타토닉이 사실 굉장히 멋있는 건데 음을 5개밖에 안 치기 때문에 치는 사람이 굉장히 어떤 이 간단한 스케일을 얼마나 멋있게 치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블루스는 멋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일단 정말 옛날 블루스 하시던 형님들의 음악을 많이 듣고 그걸 많이 따라 쳐보고 그래야겠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흉내내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 텐데, 이제 저도 그렇고 뭐 여러 뭐 엘리사 분도 그렇고 여러 기타리스트라고 많이 해왔지만 약간 기타리스트들마다 약간 특성 같은 거나 아니면 굉장히 좀 잘하는 부분들이 좀 다른데, 어떤 분들은 뭐 엄청나게 리듬을 잘 치시고 리듬감이 좋고, 어떤 분들 굉장히 정교하고 섬세하고, 그런데 이제 윤철이 형은 아무래도 아름답다고 느낀단 말이죠. 윤철이 형의 약간 음악도 아름답고 솔로 라인도 아름답고 약간 그 멜로디의 향연이 펼쳐진다라고 약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약간 그 아름답다라고 느껴지는 그 라인에 대한 뭐 노하우라든가 아니면은 도대체 이 멜로디들은 어디서 튀어나오는 건지 약간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얘기하신 약간 뭐 페탄토닉이나 아니면 블루스라든가 아니면 뭐 솔로의 라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시험 같은 거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 글쎄요, 그게 뭐 어떻게 찾냐,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치는 거고요. 거기에는 약간 뭐 제가 들었던 음악들, 제가 영향을 받았던 음악들의 요소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제 뭐 저 같은 경우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헤비메탈도 좋아했고, 핑크 플로이드나 킹 크림슨 이런 음악들을 좋아했었는데, 해외 어떤 그런 막 센 음악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앨범에서 어떤 곡들은 또 굉장히 아름다운 발라드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무대 위에서 굉장히 센 척하지만 알고 보면은 참 섬세한 사람들이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서양 음악의 어떤 그 기초가 되는 거는 사실 클래식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클래식 음악이 밑바탕에 어느 정도 깔려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게 나오지 않나. 뭐 저희 아버지께서 뭐 클래식 음악도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클래식 음악은 지루하고 고리차분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안 들었었는데, 아까 제가 좋아했다는 그 리치 블랙모어라는 기타리스트가 원래 처음에 음악 기타를 배울 때 클래식 기타를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들어봐야지. 특히 이제 리치 블랙모어는 바하 음악을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하의 음악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거는 약간의 그 기타를 칠 때도 뭐 알게 모르게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단골로 가던 그 LP 가게가 있었는데 LP 가게 주인 아저씨가 참 음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분이 바하의 음악을 많이 들으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의 악기들이 한꺼번에 막 여러 멜로디를 연주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악기 소리를 계속 따라가면서 들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냥 듣는 그런 연습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바하의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